여러분, 혹시 다이어트 중이실까요? 아니면 다이어트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요요가 와서 다시 또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상황이 맞나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제가 여러분들이 왜 요요가 왔는지, 요요가 오지 않게 다이어트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스코치입니다. 저는 약 7개월 동안 110kg에서 70kg까지 40kg을 감량하고 약 8년 정도 유지하면서 현재 고다진 부평점에서 헤드코치로 근무하고 있는 김정수 헤드코치입니다. 저는 회원님들을 운동시켜드리고 있고, 그리고 1대1로 관리를 해드리고 있는데, 여기 센터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100명 중에 100명은 다 다이어트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살을 꼭 빼봤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빼고 난 뒤에 유지가 안 되고 다시 요요가 왔다는 겁니다. 빠르면 2달 만에, 오래 걸리면 1년 만에 다시 살이 쪄서 여기를 찾아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핵심은 왜 요요가 왔을까요?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비만은 어떤 건가요? 살이 쪄 있는 상태인가요? 뱃살이 많이 만져지고 큰 사이즈의 옷 아니면 안 맞고, 이런 상태를 비만이라고 하시나요?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요요에서부터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비만의 정의를 바꾸셔야 됩니다. 현재 살이 쪄 있는 상태가 아니라 살이 잘 찌는 상태를 비만이라고 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지방을 사용하지 못하고 내 몸에 차곡차곡 축적하는 상태를 비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비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살이 잘 찌는 몸을 살이 잘 찌지 않는 몸으로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하려고 할 때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살이 잘 찌지 않는 몸을 만들어야지가 아니라 살이 잘 찌는 몸 상태에서 체지방을 빼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다이어트를 하고만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뭐예요? 굉장히 조금 먹거나 운동을 과하게 하거나 한약을 먹거나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를 맞고 식욕을 억제합니다. 여러분들, 한약 먹고 조금 먹고 운동 과하게 하고 비만 치료제를 맞는 게 과연 여러분들이 살이 잘 빠지는 몸, 살이 잘 찌지 않는 몸으로 만들어줄까요? 아니요. 살이 잘 찌는 몸 상태에서 그저 체지방만 빼주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체지방을 빼고 나서 나 다이어트 끝났다 하고 원래 식습관, 또는 원래 식습관보다는 조금 먹더라도 애초에 살이 잘 찌는 몸 상태이기 때문에 살이 다시 도로 찌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제가 늘 회원님들에게 말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회원님은 살이 잘 찌는 상태인 거예요. 이걸 우리는 대사가 망가졌다라고 합니다. 대사가 망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살이 잘 찌는 것 같은 거예요. 여기저기 군살이 붙고 나는 조금 먹었는데도 살이 잘 안 빠지고, 이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다이어트를 성공하기 위해서, 살을 빼기 위해서는 살을 빼기 위한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살이 잘 빠지는 몸을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살이 잘 빠지는 몸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아주 핵심적인 거 딱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살이 잘 빠지는 몸을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 바로 혈당 관리입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혈당 관리를 하셔야 돼요. 혈당 관리를 해서 체내의 인슐린 농도를 반드시 조절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몸을 살이 잘 찌는 몸으로 만드는 주범이 바로 인슐린입니다. 체내의 인슐린 농도가 낮은 상태여야 돼요. 그렇게 체내의 인슐린 농도를 낮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바로 혈당 조절이 필수인 겁니다. 즉, 살이 잘 빠지는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혈당 조절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럼 혈당을 잘 조절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혈당을 잘 조절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요, 바로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탄수화물을 먹는 것입니다. 보통 이거를 GI 지수가 낮은 거, 또는 GL 지수가 낮은 거,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내가 먹는 이 탄수화물에는 과연 식이섬유가 얼마나 들어있는가, 이것만 여러분들이 체크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식이섬유를 왜 체크하느냐? 에너지가 흡수되는 걸 방해합니다. 즉, 포도당이 혈관 내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식이섬유가 포함된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당이 천천히 오르는 겁니다. 이렇게 식이섬유가 풍부한 탄수화물을 우리는 보통 비정제 탄수화물이라고 합니다. 정제되지 않은 탄수화물이라고 하는데요. 많이 들어보셨죠? 정제 탄수화물 끊어라, 하얀색 가루는 끊어라. 이게 바로 식이섬유가 포함되지 않은 탄수화물 식품이라는 뜻입니다. 식이섬유가 포함되지 않는 탄수화물 식품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식이섬유가 없는 탄수화물 식품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이렇게 혈당을 빠르게 올리면 내 체내의 인슐린 농도를 굉장히 빨리 높이기 때문입니다. 여성분들은 성인 기준 20g, 남성분들은 성인 기준 25g 정도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만약에 내가 식이섬유를 이만큼 먹었는데 가스가 차거나 복부팽만이 일어난다. 그러면 용량을 줄이셔야 돼요.
적은 용량부터 해서 점점 늘려 나가셔야 합니다. 혈당을 조절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요, 바로 단백질 먹기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단백질을 원물 그대로인 식품으로 먹어야 돼요. 무슨 소리냐면 단백질 바, 단백질 쉐이크 이런 단백질 제품으로 먹는 게 아니라 고기, 생선, 콩, 두부 이런 것들로 단백질을 채워주셔야 합니다. 단백질은 애초에 소화와 흡수가 굉장히 느린 식품이에요. 고기 같은 경우는 최대 12시간까지 소화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단백질로 인해서 탄수화물의 소화와 흡수도 천천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혈당을 천천히 올리게 됩니다. 아마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 유행하고 있는 거꾸로 식사법 들어보셨죠? 그 거꾸로 식사법의 핵심이 뭐예요? 첫 번째, 야채부터 먹어라. 두 번째, 단백질을 먹어라.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을 먹으랍니다. 즉, 식이섬유와 단백질을 먹는 것만으로도 혈당이 빠르게 오르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다는 겁니다. 식이섬유와 단백질을 충분히 드셔주세요. 혈당을 조절하기 위한 세 번째 방법은요, 바로 수면입니다. 요즘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가장 부족한 게 수면인 것 같아요. 수면이야말로 우리 몸에 온전한 휴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거든요. 눈 떠서부터 눈 감기 전까지 우리 몸에서는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다가 유일한 쉬는 시간이 바로 자는 시간인데 그 자는 시간이 터무니없이 적습니다. 이렇게 수면 시간이 적으면 내 몸에서 스트레스 지수가 엄청나게 올라가요. 그러면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과하게 분비게 되는데요. 이렇게 코르티솔이 과하게 분비되면 우리 몸이 굉장히 민감해지고 예민해집니다. 즉, 어떠한 음식을 먹더라도 이 음식의 원래 혈당을 올리는 수치보다 훨씬 더 빠르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해야지만 여러분들의 혈당 조절이 쉬워지고요. 이렇게 혈당 조절이 쉬워진 상태에서 식사를 하게 되면 체내에 인슐린 또한 체내에 높은 농도로 남아있지 않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비만은 살이 쪄 있는 상태가 아니라 바로 살이 잘 찌는 상태를 비만이라고 합니다. 즉, 비만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살이 잘 찌는 몸에서 살이 잘 찌지 않는 몸으로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게 살이 잘 찌지 않는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 인슐린 농도를 낮춰야 되고, 인슐린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혈당 조절을 해야 합니다. 살이 잘 찌지 않는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혈당 조절을 필수로 해야 된다. 그래서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서 세 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정제되지 않는 탄수화물, 즉 식이섬유가 포함된 탄수화물을 먹어라. 그리고 그 식이섬유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은 하루에 20g, 남성분들은 하루에 25g까지 먹되, 먹었을 때 복부팽만이 있거나 가스가 차거나 소화가 잘 안 되고 더부룩하다면 그 용량을 20g 또는 25g에서부터 시작하지 말고 5g, 6g, 10g 이렇게 적은 용량부터 시작해서 점점 높여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단백질을 먹으랍니다. 단백질을 먹되 쉐이크나 프로틴 바, 가공된 단백질 말고 고기, 생선, 두부, 콩, 진짜 음식으로 단백질을 충분히 드셔주셔야 합니다. 내 체중의 1.2배 정도 드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60kg면 단백질은 72g 정도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충분한 수면을 취해줘라. 잠을 잘 자야지 우리 몸이 회복할 수 있고, 우리 몸이 회복해야지만 우리 몸이 혈당에 민감해지지 않습니다. 최소 7시간 정도는 주무셔야 하고요. 12시에서 1시 사이에는 잠들어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나는 근무 환경이 12시에서 1시에 잘 수 없는 사람이다. 그래도 하루에 7시간 정도는 꼭 주무셔 주셔야 합니다. 7시간 정도를 못 주무신다? 그러면 30분씩이라도 낮잠을 꼭 주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살이 잘 찌지 않는 몸을 만들기 위해서 혈당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이번에 한 회원님을 상담을 했는데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지금 살이 잘 찌지 않는 몸을 만들어야 되고, 살이 잘 찌는 몸 상태에서 자꾸 살을 빼려고 하니까 요요가 왔을 거다.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까지 했던 다이어트가 쓱 스쳐간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요요가 왔구나. 살을 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운동을 알아보고 식단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됐구나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꼭 요요 없이 살이 잘 빠지는 몸을 만들어서 또다시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한 회원님과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나니까 이 얘기를 제 유튜브 구독자님들에게도 한번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고다진 부평점에서 회원님들을 운동시켜드리고 있고 식단 관리를 해드리고 있는데, 많은 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운동을 못해서 살이 쪘나요? 그럼 운동을 했으면 살이 안 쪘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즉, 여러분들이 지금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 운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운동하면 좋죠. 근육 자극해서 근육을 길러야 되고 근육량을 유지해야지만 나중에 나이 먹었을 때 허리 구부러지지 않고 생수통 하나 내가 들 수 있고
지팡이 짚지 않고 생활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운동은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이어트를 하려면 여러분들 운동이 아니라 관리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운동은 여러분들이 관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제 주변의 사람들만 봐도 몸에 안 좋은 음식들을 막 먹어요. 근데 다이어트는 해야 되는데, 건강관리 해야 되는데 자꾸 두쫑쿠 먹고 이상한 디저트를 먹어요. 이런 거 막 먹으면서 하는 얘기가 괜찮아, 운동하면 돼,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운동만 하면 다 되는 줄 아는데 운동이 관리의 끝판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정작 중요한 다른 관리는 안 합니다. 그나마 하는 관리가 뭐예요? 요즘 올리브오일 먹기 편하게 나왔다고 올리브오일 캡슐 먹거나 뭐 영양제 챙겨 먹거나 비타민 챙겨 먹거나 그냥 요 정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관리라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안 좋은 습관에다가 좋은 것들을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안 좋은 것들을 갖다 버리고 좋은 것들로만 채우는 게 진정한 관리입니다. 그런데 그걸 잘 몰라요. 나 비타민도 먹고 있고 단백질도 먹고 있고 식이섬유도 먹고 있고 올리브오일도 먹고 있는데 왜 살이 안 빠져요? 왜 몸이 안 좋아져요? 그걸 하기 전에 지금 그 전에 뭘 하고 있는지, 뭘 해왔었고 그 해왔던 거를 계속해서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것들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이제는 다이어트는 그냥 비만 탈출이 아니에요. 오죽하면 비만 치료제가 나오겠습니까? 비만은 치료하는 거예요. 다이어트는 치료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진단받고 치료 받잖아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낫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거 하시죠. 왜? 낫기 위해서. 비만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비만에는 너무 반대예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 정도면 낫겠지. 아니요, 절대 안 낫습니다. 여러분들 다 지금 겪고 계시잖아요. 하는데 왜 안 빠지지? 그러고 계시죠? 하는데 왜 안 빠지지? 이런 생각하고 계시죠? 그러면 내 몸이 이상한 게 아니라 반드시 무언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잘못하고 있는 걸 바로 잡아서 완전히 바꾸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몸이 달라질 거고 비만이 나아질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정직한 게 바로 우리 몸이에요. 우리 몸만큼 솔직한 게 없습니다. 더 이상 요요를 경험하지 마시고 체지방을 빼기 위한 다이어트를 하지 마시고요. 요요 오지 않는 몸, 다이어트를 다시 반복하지 않아도 되는 몸을 꼭 만드시길 바랍니다. 저는 운동시켜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관리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리가 좀 필요하시다면, 나는 혼자서 해봤는데 잘 안 된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 그쪽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